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환경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저 지켜야 할 규제? 아니면 새로운 성장의 기회일까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ISO 14001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증서 하나 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시대의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이런 헤드라인을 보게 되죠. 환경 오염 때문에 900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 이건 이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기업이 직면한 아주 거대한 현실이죠.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요. 우리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탄 같은 겁니다. 바로 그 신호가 ESG 경영이라는 거대한 파도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투자자, 고객, 심지어 우리 직원들까지도 기업에게 환경적인 책임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 성과라는 게 예전처럼 하면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기업의 생존을 증명하는 필수 조건이 된 겁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022년 한 해에만 전 세계적으로 50만 개가 넘는 기업이 ISO 14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건 몇몇 앞서가는 기업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도대체 이 기업들은 왜 이 표준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ISO 14001이 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냥 환경인증이라는 막연한 말 말고요. 이게 실제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의 틀을 만들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아주 쉽게 말하면요. ISO 14001은 기업을 위한 환경경영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머리 아픈 규정집이 아니라 어떤 회사든 우리 회사의 환경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틀, 그러니까 뼈대를 제공하는 거죠. 어떻게 환경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고 또 더 좋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로드맵을 딱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북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1992년에 영국에서 시작된 세계 최초의 환경경영 표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계속 발전을 거듭해왔어요. 특히 2015년 개정판에서는 그냥 시스템만 만드는 걸 넘어서 실질적인 환경 성과를 개선하는 걸 훨씬 더 강조하기 시작했고요. 곧 다가올 2026년에는 최신 환경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버전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ISO 14001은 현실에 맞춰서 계속 살아 움직이고 진화하는 표준인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이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아주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그 핵심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ISO 14001의 심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PDCA 사이클입니다. 계획하고, 플랜, 실행하고, do, 점검하고, check, 조치한다, act.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순환 구조가 전체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에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서 끊임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각 단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 먼저 계획 단계에서는 우리 회사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그 다음 실행 단계에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서 직접 실행에 옮기는 거죠. 검토 단계에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는지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치 단계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클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조치가 끝나면 바로 다음 계획으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거죠. 이 PDCA 사이클은 ISO 14001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맨 위에서 최고 경영진의 강력한 리더십이 딱 중심을 잡아주고요. 그 아래서 체계적으로 기획을 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서 실제 운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평가해서 지속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 모든 요소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겁니다. 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나, 효과가 있긴 한 건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ISO 14001의 장점을 찾아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회사 이미지가 좋아지고
자원을 아껴서 비용이 줄고 새로운 사업 기회도 생긴다. 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들이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조금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미지가 좋아진다거나 비용이 절감된다는 말 말고요. 정말 숫자로 딱 떨어지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증가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여기 2000년에 연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아주 중요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기업들이 우리 좋아졌어요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정보의 단속 데이터를 분석해서 ISO 14001 인증이 현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했어요.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숫자가 핵심인데요. ISO 14001 인증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환경 법규를 지키는 비율이 무려 3배에서 8배나 더 높았습니다. 이건 그냥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데이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확 와닿으실 겁니다. 1998년 데이터를 보니까 비인증 기업의 법규 위반율이 8.5%였던 반면에 인증 기업의 위반율은 단 1.0%에 불과했어요. 거의 8.5배 차이죠. 이건 ISO 12401이 단순한 서류 작업이나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니라 기업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렇게 효과가 확실하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증 절차는 생각보다 아주 체계적입니다. 먼저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1단계로 우리가 만든 시스템 문서들이 표준에 잘 맞는지 서류 심사를 받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2단계로 심사원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실제 업무가 문서대로 잘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평가하죠.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인증서가 발급되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도 시스템이 잘 유지되는지 매년 사후 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ISO 심사랑 정부의 환경 단속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정부 단속이 잘못을 찾아내 처벌하는 경찰의 역할이라면 ISO 심사는 우리 회사가 더 성장하도록 돕는 코치의 역할에 가깝습니다. 전자는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후자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우리가 스스로 찾고 개선하도록 돕는 거죠.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표준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 나올 새 버전은 기후변화나 순환경제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글로벌 환경 이슈들을 반영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즉 ISO 14001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미래의 환경 문제에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함께 진화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환경 경영은 더 이상 추가적인 비용이나 귀찮은 규제가 아니라는 것. 급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고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적 도구가 된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ISO 14001은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좋은 마케팅 수단일까요? 아니면 ESG가 지배하는 이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 회사가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근본적인 운영 도구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여러분의 비즈니스 전략 안에 있을 겁니다.